3년 전 남편과 사별했다는 권 씨. 세 자녀를 모두 분가시킨 권 씨는 20년 넘게 모신 시어머니와 단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부관계가 무척 나쁘다는 겁니다. 첫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시작된 시어머니의 구박은 결혼 생활 내내 이어졌고 남편 사별 후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온갖 구박에도 20년 넘게 모셨지만 시어머니는 물론 남편의 형제들도 권 씨의 노고를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제 권 씨 나이도 환갑이 훌쩍 넘었는데 남편도 없이 홀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는 게 버거웠습니다. 고민 끝에 형제들에게 시어머니 부양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권 씨에게 돌아온 건 자식돌이를 제대로 못한다는 비난뿐이었습니다. 남편과도 사별한 권 씨는 언제까지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걸까요? 자, 오늘 소개된 사연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조금 각색한 겁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진짜 이 사연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바 채팅창에 좀 많이 의견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함께 얘기해 보시죠. 자, 이 기자, 이 며느님이 시어머니를 처음 모시고 살게 된 계기는 뭐였을까요? 20년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차마 빈집에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던 권 씨 남편이 시어머니 마음이 좀 안정될 때까지만 집에 모시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게 됐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의 폭언과 구박입니다. 남편의 형제들과 그래서 좀 부양 의무를 좀 나누고 싶은데 이런 권 씨의 고민을 상담소에서 해결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고요. 이 본격적으로 좀 사연을 좀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그냥 시어머니를 모시기 싫은 게 아니라 방금 이 기자가 설명했다시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폭언, 구박. 왜 그런 거예요? 자기 뭐가 됐든 며느리가 자기 아들도 이제 가고서 혼자 남은 며느리가 이렇게 부양을 해주면 아이고 며느라 뭐 고맙다 이래야 되는 게 인지상정 같은데요. 네, 벌써 35년이나 같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 시어머니 구박이 시작된 시점이 바로 첫 아이가 태어난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유독 심해서 첫 딸을 낳고 보니 이 아들을 낳지 못했다면서 미워하기 시작한 건데요. 아주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계속해서 구박을 했다고 합니다. 고기 반찬을 집으면 아들도 못 낳으면서 고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무거운 걸 못 옮기면 그렇게 비실대니까 딸을 낳지 또 구박을 하고 무거운 걸 옮기면 힘만 세고 무식해서 딸을 낳았다. 이런 식이었다고 하는데 자기가 구박을 당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자기가 낳은 친딸까지 구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돈 벌어서 이제 남동생들 뒷바라지를 해라. 이렇게 면박까지 줬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많은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일단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남편의 형제들이 넷이나 된다는데 예. 아니, 남편은 사별을 했어요. 없어요.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자기 자식들이 모셔야지. 그러니까요. 이게 다 사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장례 당시에 첫째 장남은 입시를 앞둔 아이들이 있어서 시어머니를 모실 수 없었다고 하고요. 수험생이 없었어도 그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모실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동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고요. 막내딸은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또 살고 있습니다. 결국 평소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았고 좀 다정한 아들이었던 이 권 씨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게 된 겁니다. 자, 어떤 분은 또 사리가 느껴진다. 또 어떤 분은 이게 고민할 일이냐 이게? 이런 말씀도 하시고 조선시대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자, 잠깐만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가신다던 이 시어머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백 기자 얘기한 것처럼 무거운 거 옮기면 아이고 힘만 세가지고 그냥 무식해가지고 딸을 낳았다 그러고 또 무거운 걸 못 옮기면 그렇게 비실대니까 그냥 딸을 낳지 어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쁘지도 않은 둘째 며느리랑 왜 그렇게 바득바득 사시려고 하는 걸까요? 참 이런 부분을 저도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시어머니는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맏며느리가 좀 살갑지가 못하고 정이 안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둘째 며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착한 편이고
또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았다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할 정도로 솜씨가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같이 살기에는 둘째 며느리 훨씬 좋았던 거예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근데 그러면서도 또 시어머니 뭐라 그러면 쟤는 왜 내가 구박을 해도 대꾸도 못하고 저렇게 바보같이 저러냐. 그것도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박하는 것도 받아넘기는 것도 싫었다는 거예요. 아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야, 소장님은 이 사연에 대해서 정말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네, 어떻게 개론적으로 펼칠 자, 수가 그렇다면 없습니다. 네. 이 시어머니의 정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다고 구박, 저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한다고 구박.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현실 파악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둘째 며느리가 얘기한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점은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고 이러이래서 나는 어머니랑 있는 게 너무 힘이 들고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같이 있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시는 성격이니까 시어머니는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응당 그냥 어머니니까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실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이 어떤지는 사실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며느님도 참고만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난 이제 도저히 이 시어머니 진짜 못 모시겠다. 딱 결심을 했잖아요. 네, 폭발한 계기가 있었는데 아까 음식 솜씨가 좋아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반찬 가게에서 단골 손님이 와가지고 조금 그날 직장에서 늦게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가 늦어졌더니 이게 남편 잡아먹더니 시애미까지 굶겨 죽인다. 그렇게 계속해서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남편 형제들한테 더 이상 나 이제 못 모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짐 옷가지를 좀 싸가지고 친정 엄마한테 갔다고 합니다. 와, 제가 제일 지금 귀에 쏙 들어왔던 지금 얘기가 그거. 사별한 남편. 그냥 남편 잡아먹은 뭐 엑스막. 저는 진짜 이런 표현 너무 싫어요, 소장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요즘 도대체 어떤 시어머니가 쓰냐는 거죠. 이거 진짜 제가 태어났던 70년대나 80년대 그때 시골에서 듣던 이야기인데 이 시어머니는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큰일이에요.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험난한 인생이 남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지금이라도 받으셔야 돼요. 남편 잡아먹은이라는 표현을 어디 요즘 우리 세상에서 씁니까? 그건 정말 틀린 거죠. 아니 진짜 최영진 리포터 네.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을 잃고 지금 혼자가 된 며느리가 너무 안쓰러워서라도 진짜 막 이렇게 보듬고 안아줄 것 같은데 내 아들 잡아먹고 아이고 진짜 이거 그냥 저 죄송한데 그냥 나가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나가? 저 며느리 있잖아요. 며느님. 네, 이거 어떻게 삽니까? 여기 이거. 내 집인데 왜 나가 며느리가? 그러면 쫓아내세요. 아니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이제 양재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뒤에 하시겠지만 이거는 같이 못 삽니다. 이건. 예,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진짜 양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방금 좀 전반적으로 지금. 저는 이게 혹시 예전 한 세대 전 이야기를 굳이 한번 예전엔 이런 일도 있었어라고 한번 짚어보는 정도의 얘기가 아닌가. 도저히 지금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이렇게 이럴 만한 연배시지 않습니까? 근데 시어머니 며느리 이런 관계인데 저희 또래만 해도 이런 일은 주변에서 없어요. 사실 솔직히.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언제적 사례인가 싶을 정도인데 네, 그렇네요. 요즘 일어난 일이 많네요. 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진짜 이게 이 실화냐 지금 이러고 계세요. 어디 좀 요양 이런 데로 보내시라 이런 말씀도 있고. 자, 뭐가 됐든 소장님. 네. 이 자기 엄마가 아빠와 사별하고서 이 할머니한테 이런 구박을 받는 모습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그 자녀분들도 같은 상처 받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랑 같은 상처를 받으셨을 거예요. 특히 여기 이제 딸들은. 왜냐하면 제가 이 사례에서 특별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원래 고부간의 갈등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요즘도 요즘 패턴대로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고부간의 갈등에는 항상 삼각형이 형성이 되는데 그 아들,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을 때 그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갈등의 원인이 있어요, 고부간에는. 근데 지금 이 관계에서는 남편이
사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대1의 갈등이 막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도 할머니의 말투 때문에. 그러니까 곧 이분은 말투가 굉장히 거친 그런 개인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들이나 뭐 며느리 내 아들을 뺏어갔다 뭐 이런 심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은 그냥 말투가 막 나오는 거거든요. 첫 번째 며느리하고도 사이가 안 좋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분은 거친 말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거친 말투가 비단 며느리한테만 갔을 것이 아니고 분명히 손녀한테도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정의 불행을 만들고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정말 고칠 수 없다면 고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지금 불가능하다면 지금 따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정말 부양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좀 따져보죠.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봅니다. 자, 평생 구박 일삼던 시어머니 남편 사별 후에도 부양해야 합니까? 양 변호사님? 일단 여기서 먼저 이걸 말씀드릴게요. 며느리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뭐 우리는 시댁도 뭐 부모님이라고 하고 뭐 좋은 말을 때 말씀을 쓰지만 딸이다 내 딸과 똑같다라고 하지만 법적으로는요 분명히 인척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맺어진 인연 정도의 간접적인 인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원천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살 때만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자체가. 남이다. 예, 사실은 남인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함께 지내지 않는 한 부양 의무를 안 져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계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양을 하는 거고 부양의 정도도 진짜 미성년인 자녀와 부모처럼 정말 똑같이 먹고 입고 해야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부부처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도와드립니다 정도의 부양이면 족합니다. 그것도.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 재혼을 한다. 네. 이분이 네. 이 며느님이 네. 자, 그러면 그거 말씀드렸죠. 인척. 그러니까 혼인을 전제로 해서 엮어진 친지이기 때문에 재혼하면 아예 남입니다. 법적으로 아예 남이에요. 그러면은 재혼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아니요, 이 경우에는 뭐 다른 의견도 있었으면 제가 봤었을 때는 사실 아니 성년이 내가 그만 같이 살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법적으로? 그렇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없어요. 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네. 원래 동거를 안 하고 있었으면 부양 의무가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35년 동안 이분을 부양을 하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부양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는 동안에 부양하는 것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법적으로 주어진 부양의 정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가 있는 한에서인 거고 나 더 이상 안 살겠어라고 해서 나와버리면 그마저도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존님이 그 시어머니 누군지 몰라도 사건 반장으로 좀 초대해서 좀 직접 얘기 좀 듣고 싶다고. 예,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